반갑습니다 여러분, 레드필 코리아입니다. 오늘도 역시 시청자 질문과 답변을 할 시간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자 입장에서 레드필 활용법을 질문 드립니다. 저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메일을 길게 보내셨는데 대충 내용을 정리해보면은 레드필 지식이 남자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여자 입장에서 레드필을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있는가가 궁금하대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남자가 왜 굳이, 나 처음에 여자가 남자인 척하고 이메일을 보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뒤에 쭉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질문이, 나중에 딸이 생기더라도 좀 제대로 된 남자를, 인생에서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서 살 수 있게 교육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제 딸이 베타남 또는 남패미 같은 찌질이들한테 베타 게임에 설득이 돼서 결혼하는 것도 원치 않고, 여기서 베타 게임을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연애 시장에서 이제 베타남들이 난 돈이 있어, 이제 나한테 와, 약간 이런, 그걸 베타 게임이라고 하죠. 저는 베타 게임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인간이 이 난리발광 브루스를 떠는 게 다 번식을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유전물질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만 하면 됐죠. 최근에 작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서구권이었는데 유럽인지 제가 북미인지 헷갈리는데, 산부인과 의사이실 거예요. 그 사람이 자신의 정자로 환자들한테 시술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들켰냐면은, 이게 그 마을에서 무슨 유전자 검사 같은 걸 했는데 굉장히 막 서로 어떻게 보면 막 친족 관계로 막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뽀록이 났어요, 결국에는. 근데 그 남자가 알파가 아니지만 어떻게든 그 남자는 약간 뻐꾸기 전략이긴 하지만 자신의 유전물질을 2세 전달하는 데 성공한 거죠. 딴 얘기 집어치우고. 저는 베타 게임 나쁘다고 보진 않는데, 베타 게임도 막말로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알파남들에게 상처를 받는 것도 원치 않는다. 여자 입장에서 레드필理論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으며, 베타남과 베타게임을 통해 사랑하지도 않는 대가성 결혼이 아닌 소위 알파남이 먹보하는 여자가 되지 않고 본인을 갖고 싶게 만드는가가 궁금하고, 그러니까 알파남 입장에서도 자신의 남성성을 사랑해주고 또 진정으로 젖어서 하는 섹스를 하는 여자를 단순히 먹고 갈아치우기 용이한 여자가 아닌 평생 함께하고 싶은 여자로 느끼게 되는 포인트를 알고 싶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딸을 레드필의 알파예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일반적인 알파남들은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러니까 잘생기고 섹시한 거 말고는 쥐뿔도 없는 위험한 남자죠. 위험한 남자, 나쁜 남자. 근데 레드필에서 말하는 레드필 알파는 look, money, status game. 그러니까 알파적 측면과 베타적 측면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일단 이분이 뭔가 좀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약간 살짝 블랭크 슬레이트 이퀄리즘이죠. 그러니까 남녀 백제 이론, 남녀는 똑같다, 이론에 입각해서 뭔가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분이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아니겠죠, 제 채널을 보시니까. 근데 약간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게, 레드필을 남자한테 적용되는 레드필을, 남자들이 향유하는 레드필 지식을 여자한테 활용을 한다. 근데요, 여자들은 레드필 지식이 거의 대부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여자들은요, 남자들이 뭘 원하는지 잘 알아요. 굉장히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여러가지 유튜브 채널에서 어떻게 하면은 남자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남자를 꼬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연 보내는 애들 있잖아요. 백설마녀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걔네들은요, 다름이 아니라 좀 속된 말로 하면은 지들 분수보다 좀 더 높은 알파남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매자와 구매자가 뒤바뀐 거지. 여러분, 원래 보편적으로요, 성시장에서, 연애시장에서 구매자는 여자입니다. 여자가 바이어예요. 그래서 33 Secret을 진행하는 맷 크로스가 가르치는 마인드 중 하나가 You're not a buyer here. 네가 여기서 구매자가 아니야. 가 바로 알파들의 마인드셋이에요. 물론 섹스의 게이트키퍼, 그러니까 성관계의 문지기는 여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할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여자가 맞아요. 여자는 선택자입니다. 여자가 채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현물시장이나 여러가지 취미로 수집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때로는 판매자가 갑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어느 경우에요? 내가 수요가 매우 많은 희귀한 물건을 팔 때지. 그게 바로 알파남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레드필 알파남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와 판매자 입장이 뒤집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자들이 백설마녀님이든 누구든 간에 이렇게 연애 유튜버들한테 내 이 남자를 잡고 싶고 이 남자를 유혹하고 싶다고 여자가 상담을 보내는 거는요, 사실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건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면 유혹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연애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사실 남자가 더 많이 해야지 어느 정도 이 메커니즘상 맞는 겁니다. 근데 왜 여자가 그런 고민을 하냐? 간단합니다. 자기의 그런 그릇,
자기의 분수 이상의 남자를 어떻게 한번 해먹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되냐면요, 여자들은 하이퍼거미 본능이 있기 때문이고요, 남자들한테는 하이퍼거미 본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자들의 한평생의 그런 연애 시장과 관련된 이슈를 보면요, 결론적으로 여자들은 뭐랑 같냐면은 수능 평균이 2등급, 3등급인데 가끔 뽀록으로 1등급 뜨는 애가 서울대학교에 또는 스카이 또는 중경외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의 여자들의 삶의 포지션입니다. 그냥 나는 맨날 1등급이 나와, 나는 무조건 1등급이 나와, 이런 여자애들은 얘들이 말하는 그 연애시장에서 말하는 알파 걸들이죠. 근데 대부분의 흔녀들 7등급, 그러니까 7의 여자가 되라고 어느 유튜버가 그랬다고 얘기했는데, 제 댓글로 보니까 대부분의 그런 7의 여자들의 삶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의고사 성적이 들쑥날쑥한, 근데 자기 그런 성적보다 훨씬 더 높은 대학을 어떻게 요행으로 한번 가가지고 학벌 세탁을 해보고 싶은 그런 그 포지션에 있는 수험생들이 대부분의 여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 이제 최근에 또 재밌는 자료를 찾았는데, 룰지로 재밌는 자료를 찾았는데, 미국의 어떤 틴더나 그런 미국도 틴더를 쓰죠,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그 미국의 연애 시장, 미국의 그 데이팅 어플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자료를 분석해보면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 나오는 게, 남자들은요, 평균적으로 자기 실제 몸값보다요, 자기 자신의 몸값을 낮다고 생각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여자들은 실제보다 자기들의 몸값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평소에 유추했던 거, 여자들이 과대망상에 빠져 있다는 게 어느 정도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로 증명이 된 거죠. 제가 길게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왜 레드필이에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자각을 하지 못하니까 레드필인 거예요. 여자들이 착하다, 여자들이 멋지다, 여자들이 좋다, 여자들은 다 필요 없고, 남자들 외모도 안 보고, 여자들한테는 성욕이 없다, 여자들은 무조건 돈만 좋아한다, 여자들은 진실된 남자, 솔직한 남자, 여자들은 감성 있고 약한 남자를 좋아한다, 등등등 여러가지 잘못된 속설들을 꿰뚫는 게 레드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여자들이 바이어거든, 여자들이 사는 사람이거든, 여자들이 남자보다 경험이 많거든. 그래서요, 굳이 레드필의 활용례를, 여자들 입장에서 레드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라는 질문은 필요가 없어요. 여자들은 레드필을 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걔네들은 남자들이 뭘 원하고 뭘 필요한지 동물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걔네들이 이제 고민이 필요하고 유혹이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들보다 급이 높은 남자를 어떻게든 한번 후려쳐가지고 수능 상등급이 어떻게 한번 요행으로 서울대를 들어가고 싶을 때, 그때 필요한 게 여자들을 위한 연애 지식이죠.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분이 따님이 레드필 알파, 잠깐 그 전에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안 읽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레드필 이론이 단순히 원래 사람은 이렇다 하는 사실만 전달해 주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남녀 모두 실현하는 삶 속에서 누구 하나 상처받지 않고 시너지를 일으키는 행동 양식으로 자리하길 바랍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남녀 모두 실현한다고요?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삶 속에서 누구 하나 상처받지 않고. 아니요, 상처는 필요해요. 상처는 굉장히 요긴합니다. 상처를 받아야 돼요.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배우거든. 시너지를 일으키는 행동 양식, 시너지는요, 응용하는 사람의 기량에 달렸습니다. 개나 소나 말이나 어떤 지식을 얻는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지혜는 응용된 지식입니다, 지혜의 데피니션은. 근데 누구나 지식을 손에 넣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지혜를 응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같은 책을 읽어도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고, 같은 글귀를 읽거나 같은 데이터를 봐더라도 거기서 읽어내는 게 다른 겁니다. 그걸 잘 읽어내는 사람들이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거를 잘 읽어내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이죠. 판세를 잘 읽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배우고 싶어요. 뭐 이건 딴 얘기 집어치우고. 그래서 질문자분이 따님을 레드필 알파남에게 먹히는 여자로 키우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질문자분이 따님한테 후천적으로 교육을 할 것보다 선천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자분이 블랭크 슬레이트 이퀄리즘에 빠진 것 같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남자는 거듭나는 성이지만,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해서 여자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대접을 받는 성이다라고 얘기했죠. 물론 여자가 진짜 물리적으로 가만히 앉아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화장도 하고 몸매 관리도 하고 여자도 대학 가고 공부도 합니다. 나 상대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냥 과격하게 비유를 한 거예요. 남자에게 레드필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남자가 거듭나야 되는 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여자는 레드필 지식을 알고 응용할 부분이 크지 않습니다. 여자는요, 그냥 다 필요 없고요, 예쁘게 태어나면 됩니다. 몸매가 좋으면 돼요. 레드필 알파한테 먹히는 여자가 되고 싶다고요? 그 1차 관문을 뚫고 싶다고요?
그러면 예쁘게 태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알파남 말고 레드필 알파와 살고 싶다고요? 이씨 얼굴도 잘생기고 몸매도 좋고 남자가 훈남인데 키도 크고 근데 돈도 잘 버는 집안도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고 싶다고요? 그러면요 질문자분이 그런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제가 아는 여자 중 한 명이 굉장히 잘 삽니다. 걔는 그 친구들도 되게 잘 살아요. 정말 잘 삽니다. 농담이 아니라. 근데 하는 말이 주변에 좀 잘 사는 집 남자애들, 특히 의대에 가는 남자애들 또는 집안이 사업을 하는 남자애들이 나이가 30 넘으면 여자들끼리 그런 말을 한대요. 요즘 남자애들 되게 영악하다고 얘기를 한대요. 난 이 여자가 남자한테 영악하다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나는 좀 불쾌한데 막 그걸 떠나가지고 영악하다고 표현을 한대잖아요. 레드필 알파남들은 영악합니다. 알파남들도 영악해요. 베타남들만 친절해. 그래서 질문자분이 최대한 이쁜 여자, 최대한 가슴 큰 아내 만나가지고요. 어떻게든 유전적으로 따님이 최대한 예쁘고 가슴 크고 섹시하고 몸매 좋게 태어나게 만드세요. 그게 질문자분의 숙제예요. 그리고 질문자분이 뭔 짓을 사업을 하든 뭔 고위공무원이 되든 시험을 잘 봐가지고 뭘 하든 간에 최대한 많은 자산가가 되거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많이 차지하세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하시고 예쁜 여자랑 결혼하셔서 그래서 예쁜 딸인데 집안이 탄탄한 예쁜 딸을 낳으면요 말씀하신 레드필 알파남과 질문자분 따님이 결혼을 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레드필 지식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일단 1차적으로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대학 시험을 보더라도요 1차 관문 있고 2차 관문 있죠. 1차로 일단 이걸 기본적으로 통과를 해야 되잖아. 취직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류 전형이 있고 면접이 있잖아요. 90%에 해당, 80-90%에 해당하는 서류 전형이 그겁니다. 나머지 20%가 이제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레드필 지식을 응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여자가 전혀 고프지 않는 레드필 알파남이 이 여자라면은 내 그런 다다익선 전략을 포기하고 이 여자라면 내가 정착을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어디서 얻겠어요? 뻔해요.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남자들은요 이거를 영어에서 디펜드온이라고 표현 안 해요. 의존한다고 표현 안 해요. 여자가 의존하는 거고 남자는 어카운터블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레드필에서.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신용할 만하다, 의리가 있다 우리 식으로 좀 표현을 하면은 여자가 의리가 있어야죠. 어느 정도. 여자가 좀 내구성이 있어야죠. 어느 정도 삶의 어려움에 있어서. 그게 다 전제되는 게 뭐예요? 여자가 나를 믿는다는 그런 강한 확신이 남자 쪽에 있어야죠. 롤러 타마 씨가 자기의 아내를 고른 이유는 롤러 타마 씨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요. 자기가 결혼할 때 이런 고민을 했대요. 롤러 타마 씨 이렇게 얘기해요. 난 나를 안다. 나는 한 여자한테 올인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안다. 롤러 타마 씨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막 밴드도 하고 자영업도 이것저것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락 밴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여자랑 잤어요. 롤러 타마 씨가 한 몇십 명이랑 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롤러 타마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난 나를 안다. 나는 내가 한 여자한테 올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랑 결혼할지 말지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됐다. 나는 과연 이 여자랑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롤러타마 씨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롤러타마 씨의 아내가 롤러타마 씨한테 차키를 주면서 당신이 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물론 이게 약간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 저는 운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차도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운전을 즐겨요. 근데 간혹 보면은 운전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한테 운전을 시키는 게 되게 뭔가 짬 때리는 것 같고 특히 기업 문화에서 그렇죠. 어디 놀러 갈 때나 그런 게 좀 있는데 롤러타마 씨는 아내가 자기의 차와 열쇠를 자기한테 맡기는 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일단 자동차라는 걸 맡긴 거잖아요. 그 남자들 사이에서 차랑 여자친구는 빌려주는 게 아니다는 얘기가 있죠. 여자친구한테도 차를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차가 중요한 건데 남자에 있어서 물론 여자 입장에서는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나한테 운전을 맡겼다는 거잖아요. 핸들을 맡겼다는 거잖아요. 그게 롤러타마 씨한테 굉장히 참신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자라면은 나한테 충직할 수 있구나. 난 그 영어에서 로열이라고 표현해요 실제로. 왜냐면 여자한테 하이퍼감을 보내기 때문에 여자의 로열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 여성들의 경우 최근 이제 레드필에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여자가 성관계의 문지기일 뿐만 아니라 관계의 충실도에 있어서도 문지기라고 얘기를 해요. 말이 좋아서 문지기라고 표현한 거지 사실상 뒤통수 때리는 건 이제 요즘 와가지고 여자가 더 많다는 얘기죠. 가끔 이제 제 시즌1 영상에 싱글맘이 왜 어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가 그 미국에서 나온 그 조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끔 여자들이 와서 이런 댓글을 달아요. 미국 이혼율이 높은 게 남자들이 뭐 폭력을 저질러서 다 개소리예요. 그 옛날에 7, 80년대 얘기입니다. 미국 이혼에서 절반 이상 3분의 2 정도가 여성이 이혼을 개시합니다. 이게 뭐 남편이 폭력을 휘둘려서 남편이 마약 중독자여서 no 하이퍼감이에요. 하이퍼감이 대부분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아니에요. 남자가 그냥 불만족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얼마나 남자한테 이 여자가 얼마나 서포티브 하냐. 서포트 알죠? 서포터. 여러분 롤 할 때 서포터 알죠? 나를 얼마나 지원할 마인드가 된 여자인가.
나를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잔가. 내가 저번에 ride or die, ride or die. 야, 내 오토바이 뒤에 타거나, 내 오토바이 뒤에 타서 저기 미지의 석양을 향해 나랑 함께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죽거나 해라. ride or die 거리라고 하죠. ride or die. 저도 살면서 몇 번 만나봤습니다. ride or die. 근데 그때는 저는 그때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뭐 딱히 결혼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냥 너무 그게 부담스러웠는데. 아무튼 ride or die 거리 그 남자한테 돼야죠. 그리고 이 여자가 나한테 있어서 ride or die 거리다라는 그런 식의 인식을. 근데 항상 얘기했죠. 그거는 다 마지막 얘기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레드필 알파남에 눈에 들어올 정도로 예쁘고 몸매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숙제는 사실상 질문자분은 따님보다는 질문자분한테 훨씬 더 많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남녀가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요. 남자가 레드필을 활용하고 응용한 방식과 여자의 방식은 아주 다릅니다. 여자가 뭐 어떻게 하면 남자를 꼬실 수 있을까? 이딴 거는 오히려 그거는 차선의 문제예요. 여자는 일단 무조건 최대한 이쁘고 최대한 몸매가 좋은 게 우선입니다.